안녕하세요. 로우 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달력 만들기를 활용해서 근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제목에 4번이 들어가고 시작 일,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구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접속한 사람의 아이디별로 4번을 찾기 위해서 인플로이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4번과 이메일 주소를 넣어서 찾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리스트를 만들고 앱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태관리 앱을 스마트폰 형태로 만들었고요. 두 가지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제작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하셔야 될 거는 레이블 하나 추가하고요. 현재 날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놓고 굵게 표시를 하고요. 근태관리 앱의 경우는 보통 사원증에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회사에 비치를 하고 해당 바코드를 찍으면 동작이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삽입 버튼에 미디어에 바코드 판독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바코드 판독기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버튼이랑 유사해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바코드 리더가 핸드폰에 뜨겠죠. 반지름을 100으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고요. 출근하기라고 적어볼게요. 복사를 해서 여기는 퇴근하기 이렇게 적어줄게요. 바코드 버튼을 누르면 온 스캔일 때 동작이 되게 할 거예요. 온 스캔이 있죠? 어떤 동작을 할 거냐면요. 처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하고요. 레이블을. 그리고 이곳에는 변수를 넣어줄게요. 변수 값은 now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스캔이 됐을 때 업데이트 컨텍스트 now는 현재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바코드 스캔한 값이 저장이 되고 시작 시간이 저장이 될 거예요. 여기서 시작 시간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패치를 할 거예요. 패치 어텐던스에 디폴트 텐던스 넣고요. 제목은 이 바코드 리더에 스캔 값이 들어가야겠죠. 리더.바코드가 들어가는데 바코드 리더 같은 경우는 테이블 형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넣을 거예요. 첫 번째 값에 밸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값은 스타트 타임인데 여기다가 now를 넣을게요. 됐죠? 그리고 구분은 출근으로 적어줄게요. 이렇게 패치를 했죠? 자, 이제 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찍혔죠? 오늘 시간 23시 44분이 찍혔어요. 근데 쉐어포인트 리스트 가볼게요. 누르면 이상하죠? 21일 7시 44분이 찍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워 앱스에서 인식하는 시간과 쉐어포인트에서 인식하는 시간이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23시 그리고 오전 7시니까 16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 now를 넣지 않고요. 변수를 하나 더 지정을 할게요. 그래서 change time now라고 적어주고요. 변수 값은 date add now 값에서 16시간을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change time now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now가 아니라 change time now가 들어가야겠죠? 다시 한번 버튼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23시 46분이죠. 21일 들어가 보시면 21일 23시 46분 동일하게 찍혔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더해 주시면 파워앱스와 쉐어포인트 간 시간의 차이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퇴근 기능을 구현해 볼 건데요. onSelect 속성으로 가야겠죠. 출근하기에 썼던 값을 복사를 할게요. 변수를 찾아서 첫 번째 걸 복사를 할 거고요. 퇴근하기에도 똑같이 now 그리고 change time now라는 변수를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패치를 해야겠죠. 패치를 하는데 attendance에서 이번에는 디폴트가 아니라 찾아야겠죠. 필터로 찾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제목이 내 4번과 같고 오늘 0시부터 24시까지 해당되는 스타트 타임 값이 있고 구분이 출근인 경우에 패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패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변수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패치를 잠깐 접어두고요. 앱 시작할 때 onStart 속성에서요. 몇 가지 변수를 지정할 건데요. 첫 번째 set employee number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employee num은 lookup employee list에서 name이 유저, 이메일 그리고 제목값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인플로이 리스트를 보시면 제목과 네임 두 가지 칼럼이 있고 네임에는 이메일 주소를 넣었죠. 그러면 지금 접속한 사람의 이메일과 네임이 같은 4번을 인플로이 넘버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0시를 한번 따와 보도록 할게요. today 0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 변수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date add 16시간을 더해야 되니까 add 값을 넣고 date time은 year, day 그리고 month, day 그 다음에 day, today 그리고 0, 0, 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16시간을 더해 줄 거예요. 타임 유닛은 hour죠. 이렇게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면 오후 4시로 나오는데 16시간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t
today 24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똑같이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여기는 2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실행을 눌러 보시면 24 오후 4시 그리고 25일 오후 4시 이렇게 변수가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퇴근하기로 가셔서요. 아까 패치하던 걸 다시 넣어야겠죠? 여기서 필터를 한번 걸어볼게요. 필터 어텐던스에서 스타트 타임이 크거나 같습니다. 뭐냐면 today 0보다 크거나 같고 24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리고 제목이 employee number와 같은 값을 불러와야 하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값을 불러올 거예요. 첫 번째 값을 불러오고요. 여기에 제목은 바코드 값을 넣어야겠죠. 바코드 값 쌓고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이니까 first 바코드 점 바코드에 value 값을 넣고 end time은 change time now가 되겠죠. 저장을 눌러볼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출근하기를 누르고요. 쉐어포인트에 들어가 볼게요. 출근하기가 찍혔죠. 그리고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퇴근을 누르면 퇴근 시간이 찍히면서 업데이트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내가 출근을 했는데 출근 버튼을 또 누르면 출근이 한 번 더 되죠. 이 오류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삭제를 하고요. 공공으로 쓰는 앱이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있으면 동작을 하지 않게 할 거예요. 퇴근하기에 갖고 왔던 이 로직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 값을 복사를 해볼게요. first 값 갖고 와서 출근하기 누르고요. 만약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스타트 타임이 오늘 0시와 24시 사이에 있고 제목이 내 4번과 같은 값이 있는 경우겠죠. 그러면 is blank가 아닌 경우죠. is blank가 아닌 경우에 변수를 적용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지금 새로 추가가 됐는데 일단 지우고요. 오류가 발생을 했죠. 보시면 어떤 게 오류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비어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죠. 비어있는 경우에 패치를 하고 비어있지 않으면 동작을 안 해야겠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동작을 안 하죠. 또 눌러볼까요?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뭔가 메시지가 뜨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동작을 안 할 경우에 notify라는 함수를 쓸 건데요. notify 텍스트는 이미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지정을 하고 information 형태로 한번 보여줄게요. 됐죠? 출근하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을 누르면 이미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출근이 완료가 돼도 메시지를 하나 뜨게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ify 함수 쓰고요. notify 출근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하고 success로 표시를 해볼게요. 누르면 이미 출근이 완료됐는데 이 데이터를 한번 지워볼게요. 삭제하고 출근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출근하기 버튼을 누르면 출근을 완료하였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리고 쉐어포인트 리스트에 들어가면 표시가 되겠죠. 퇴근하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다가 notify 함수 쓸까요? notify 퇴근을 완료하였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뜨고 success로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퇴근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출근 같은 경우는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9시에 출근했는데 10시에 출근했다고 그걸 또 찍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퇴근 같은 경우는 6시에 퇴근을 찍었다가 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7시에 퇴근을 찍었을 때 이미 퇴근이 처리됐다고 데이터가 입력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은 그냥 누를 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근하기 기능과 퇴근하기 기능을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모던 컨트롤을 사용해 볼게요. 설정의 업데이트를 보시면 현대식 컨트롤 및 테마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줄게요. 닫기를 누르시면 적용이 바로 됩니다. 삽입을 누르면 기존과 다른 컨트롤들이 보이죠? 모양이 조금 달라요. 디자인은 모던 컨트롤이 좋은데 사용하다 보면 클래식이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먼저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빈 세로 갤러리가 필요하니까 클래식으로 가서 빈 세로 갤러리를 클릭해 줍니다. 한 달을 다 표시하려면 6줄이 필요하죠. 그래서 6, 7에 42, 42개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시퀀스를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해볼게요. 템플릿 크기가 280인데 사이즈 조금 줄이고요. 너비 490에 높이 480으로 할게요. 그리고 템플릿 크기는 70이 돼야겠죠. 안쪽 여백은 지우고요. 줄바꿈 수를 7로 해서 일주일이 다 나오게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하나 넣을 거예요. 현대식 컨트롤은 지금 눌러보시면 색깔이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식을 안 쓰고 클래식 컨트롤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추가하고요. 텍스트에 thisItem.value를 넣고요. 그러면 숫자가 1부터 42까지 나오죠. 반지름은 0으로 하고 테두리도 없애고요. 색도 지우고 글자색은 임의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는 상단으로 올릴 거예요. 텍스트 맞춤 왼쪽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상단으로 올리고요.
글씨 크기는 18 정도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변수를 걸어줘야 돼요. 변수에 어떤 걸 걸어줘야 되냐면 이 달의 첫 번째 날짜를 걸어줘야 돼요. 변수를 넣기 위해서 버튼 하나 추가하고요. 모던 컨트롤이 이렇게 좀 글자랑 사이즈가 좀 작게 나와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전역 변수를 쓸 거예요. 날짜 같은 경우는 다른 화면을 넘어가도 계속 쓰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쓰는 게 좋아요. 1 of months라고 쓸게요. 그리고 데이트는 2월 today month 역시 today겠죠. 그리고 1 하면 이달의 첫 번째 값이 나오겠죠. 가로 닫고요.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이 아이템에 이 변수를 적용을 할 거예요. 전체 다 적용해야 되니까 for all 시퀀스 42에 밸류 값에다가 이 변수를 더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weekday 변수 값 그리고 start week sunday 이렇게 적용을 해줄 겁니다. weekday 같은 경우는 일요일을 기준으로 날짜에 순번을 매겨요. 그래서 sunday 기준으로 1이 되겠죠. 이 일요일 기준의 값을 빼주는 거죠. 어디에서 빼주냐면 지금 시퀀스로 1부터 42가 있는 이 값에 첫 번째 날짜를 더하고 거기서 일요일 기준 순번을 빼주면 오늘 날짜가 나옵니다. 텍스트에 보시면 this item value라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날짜로 환산을 해줄게요. 데이로 환산을 하면 지금이 24년 8월이니까 28부터 시작을 해요. 맞죠? 이거는 앱이 실행이 될 때 시작되면 좋겠죠? 버튼 지우고요. 그 다음에 삽입을 해서 텍스트를 하나 넣을게요. 여기에는 날짜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2월, month, 그리고 end, 년, 콤마, end, month, end, 월 이렇게 적어 주시면 표시가 되죠. 글자가 작으니까 조금 키울게요. 25 정도 가운데다 놓고 정렬을 가운데로 할게요. 그 다음에 삽입을 해서 버튼을 넣을 거예요. 버튼을 이쪽에다 넣고 모던 컨트롤 같은 경우는 버튼에 아이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들어갔죠? 그리고 복사를 해서 반대쪽에도 붙여 넣습니다. 얘는 반대쪽 화살표 해야겠죠? 그리고 화살표 방향도 아이콘 애프터로 바꿔주면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가 되겠죠? 글자도 바꿔줄게요. 버튼을 다음 달이라고 쓰고 좌측 버튼은 이전 달이라고 쓸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형이 있어요. 이거를 바꿔주면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돼요. 색상이랑. 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래서 다 비워둘 거예요. 글자도 역시 크게 만들어야겠죠? 여기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글꼴 두께도 굵게 하고 글꼴 크기도 24로 한번 해볼게요. 너무 크기가 작으니까 120 정도로 크기를 늘리고요. 140으로 늘려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얘도 굵게 표시를 하고요. 옆에다 놓고 이 버튼에 변수 값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onSelect 속성에 들어가셔서 set 변수 값은 1 of months고 date 2월 1 of months에 month 1 of months 플러스 1 그리고 1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다음 달이 나오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이전 달을 클릭하고요. onSelect 속성에 얘는 마이너스 1을 할 겁니다. 자, 앱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날짜로 세팅이 되겠죠? 실행을 하고요. 다음 달을 누르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이전 달을 누르면 이전 달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서식을 조금 지정을 해줄게요. 얘는 이쁘게 좀 꾸며 볼게요. 맞춤해서 중간 맞춤하고요. 춤, 가로, 균등 맞춤해서 아예 그룹을 지어버릴게요. 그룹 짓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요일을 썼으면 좋겠어요. 빈 가로 갤러리를 클릭하고요. 여기에 아이템을 넣어줄게요. 일, 월, 화 이렇게 적어주고 삽입해서 텍스트를 넣고요. 모던 컨트롤이 글씨가 작으니까 저는 클래식을 쓸게요. 크기는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490이죠. 그러면 얘도 490으로 만들어야겠죠. 490 그리고 템플릿 크기도 가로 갤러리니까 템플릿 크기 조금 작게 할게요. 40 정도.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갤러리니까 70으로 맞추고요. 여백은 지우고요. 높이는 40 정도 맞춰볼게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 레이블이 너무 크니까 레이블도 높이 40에 너비가 70이 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도 가운데 정렬하고요. 글꼴 두께도 두껍게 해서 상단으로 올릴게요. 똑같이 맞추면 되죠? 조금 더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도형을 하나 넣어 볼게요. 쉐이프에 사각형 하나 넣고요. 도형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도형을 넣고 높이를 1 정도 줄게요. 1 정도 주고 색깔을 꾸며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형을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붙여넣고요. 제일 하단으로 내리면 줄이 쳐지겠죠? 높이는 0.5 좀 줄일게요. 줄여서 이렇게 꾸몄어요. 텍스트의 글자가 조금 크죠? 이거 조금 줄일게요. 이거를 18 정도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씨도 조금 굵게 할게요. 굵게 바꾸고 여백은 싹 지울게요. 자, 여백을 다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배치가 됐죠? 그 다음에 삽입을 하나 더 할게요. 버튼을 넣을 건데 모던 컨트롤의 버튼은 동그랗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클래식의 버튼을 넣어 볼게요. 텍스트는 데이의 디스 아이템이겠죠? 마찬가지로 테두리 다 없애고요. 반지름은 10 정도로 놔두고 크기 18 굵게 그리고 안쪽 여백 다 지우고요. 좌측에 위쪽으로 똑같이 맞출게요. 그리고 이 크기도 33 이렇게 해서 얘는 중앙으로 배치를 할게요. 제가 왜 이 색깔을 넣냐면 이걸 이제 숨길 거예요. 비지블에 가셔서 이게 오늘 날짜와 같으면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this item value가 오늘 날짜와 같으면 보여줄게요. 그러면 오늘 날짜에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거를 색깔도 뭐 다르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제 해야 될 게 뭐냐면 버튼에서 우리가 일요일은 색깔을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이번 달이 아닌 값들은 회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버튼 한번 들어가고요. 버튼에서 색이 있죠. 컬러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데 지우고요. 만약에 this item value 값이 month, year of month와 다르면 컬러 라이트 그레이로 할게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weekday this item value의 start week, sunday 값이 1이면 컬러가 레드여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컬러는 블랙이 돼야겠죠. 이렇게 되면 일요일은 빨간색 그리고 이번 달이 아닌 경우는 음영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달력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제 달력을 활용해서 근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현할 건 날짜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날짜를 선택하면 그 기간이 정해지겠죠.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onSelect 속성의 콜렉트를 쓸 건데 여기서 개념의 이해가 조금 중요합니다. 날짜를 두 개를 선택하고 그 해당 날짜 기간에 속해 있는 날짜는 표시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콜책이라는 콜렉션을 만들고 이 콜책의 카운트 로우스 선택된 날짜가 두 개보다 크면 클리어 콜렉트를 할 거예요. 다 지우고 다시 콜책 값을 this item 값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하나일 거니까 그때는 콜렉트를 해서 추가를 할 거예요. 콜렉트와 클리어 콜렉트의 차이점은 예전 강의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해당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콜책에 this item value 값을 넣어 주시면 보세요. 하나를 클릭하고 두 개를 클릭하면 이 콜책이 두 개가 찍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표시가 안 되잖아요. 표시하는 기능을 또 구현을 해볼게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삽입 탭에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글씨는 지우고요. 테두리는 아예 0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거고 초록색이 좋겠죠? 연한 걸로 해볼까요? 연두색으로 하고 테두리 다 없앴고요. 좀만 더 줄여볼게요. 이제 이 버튼에 비지블 값을 변경을 해줄 거예요. 비지블 값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this item value 값이 크거나 같다. 맥스 콜책이었죠. 콜책의 밸류 값 중에 가장 큰 값보다 크거나 같고 this item 밸류 값이 작거나 같다. 최소 값이죠. 이번엔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내가 선택한 값이 표시가 됐죠. 그리고 눌러볼게요. 눌렀을 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오류가 뭐냐면 제가 수식을 잘못 넣었죠. 이 this item value가 아니라 밸류 값이죠. 밸류 값이고 보시면 2보다 큰 게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왜냐하면 하나를 누르고 지금 이 콜체크 값이 두 개가 됐어요. 이런 경우는 카운트 로우가 2 이상이기 때문에 클리어 콜렉트가 되면서 초기화가 되고 테이블을 새로 만들죠. 콜렉션을 새로 만들고 만약에 하나인 경우는 콜렉트가 돼서 데이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콜렉션을 활용해서 기간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근태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드롭다운을 하나 추가를 하고요. 아이템을 적어 볼게요. 아이템에 출장, 외근, 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 볼게요. 출장이냐 외근이냐 휴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겠죠. 저장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삽입을 하고요. 버튼 하나 추가해서 저장이라고 적을게요. 저장 버튼을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를 해야겠죠. 패치 텐던스의 디폴트 어텐던스 제목이 인플로이 넘버겠죠. 그리고 스타트 타임은 데이트 애드 16시간을 더한 값이겠죠.
min 최소값 밸류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16시간 hour 이렇게 적용을 하고 end time은 date add max 값을 넣어야겠죠. 값을 넣어서 마찬가지로 16시간을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분은 드랍다운 값을 넣어줄게요. selected value 값을 넣어주고 저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clear 콜 체크를 해줄 거예요.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부터 4일까지 출장을 한번 가볼게요. 저장을 누르고 저장이 됐죠. 확인해 보시면 2일부터 4일까지 출장이 등록이 됐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출장을 간 건지 뭘 한 건지 좀 보이질 않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보이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버튼을 하나 추가를 또 할게요. 하단에 이제 버튼을 만들고 테두리 또 없애고 반지름도 0으로 해서 깔끔하게 보이게 할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줄이고요. 14 정도 해볼게요. 이 버튼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텍스트 값을 바꿔야겠죠. 를 들어가셔서 필터를 할게요. 필터 하니까 first를 써야겠죠. 필터는 테이블 형태로 나오니까 필터 텐던스에서 스타트 타임이 작거나 같습니다. date add this item value 값에 16시간을 더한 값보다 작거나 같고 end time이 크거나 같다. 역시 date add에 this item value 값에 16시간을 더한 값보다 큰 경우죠. 그리고 제목이 4번과 같은 경우를 따서 구분값을 가져올 거예요. 첫 번째 값의 구분값 그러면 이렇게 출장이라고 뜨죠.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죠. 이 this item 값이 이 해당 기간에 속해 있는 값의 첫 번째 값인 이 출장을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2일부터 4일까지 출장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 요걸 한번 지워 볼게요. 안 보이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요. 지워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비집을 가셔서 퍼스트 값은 빼고요. 필터만 넣은 다음에 테이블 값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is empty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를 넣고 테이블 형태를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만약에 이 값이 비어있지 않으면 보여줘라 라고 하면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정을 해볼게요. 채우기에 가셔서 색깔을 좀 변경을 해볼게요. 색깔을 변경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 값을 복사를 하고요. 만약에 버튼 텍스트가 출장이면 컬러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시면 돼요. 푸른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 버튼 텍스트 값이 외근이면 컬러 다크 오렌지로 하고요. 대문자가 잘못됐네요. 넣고 .txt가 휴가면 컬러 dim 그레이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출장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월화는 외근을 좀 갔다 올게요. 저장을 하고요. 10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휴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은 삭제 기능을 또 해볼게요. 복사해서 붙여 넣고요. 삭제라고 쓸게요. 삭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이걸 버튼으로 만든 이유가 요거예요. 요걸 클릭을 하면은 선택이 되고 이걸 삭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거를 따로 표시를 했고요. 출장이든 외근이든 휴가든 클릭을 하게 되겠죠. 삭제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컬렉션 값이 이걸로 저장이 돼야겠죠. onSelect에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삭제를 할 건데 먼저 업데이트 컨텍스트 구분을 버튼 5에 텍스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어 콜렉트를 해야겠죠. 클리어 콜렉트 콜 체크는 데이트 애드 룩업 어텐던스에 엔드 조건을 걸고 스타트 타임이 데이트 애드 디스 아이템 밸류에 16시간을 더한 값보다 작고 헷갈리니까 크게 볼게요. 그리고 엔드 조건이니까 이쪽에다 넣을게요. 안 헷갈리게. 엔드 타임은 크거나 같다. 데이트 add에 this item value 값에 16시간을 더한 값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제목이 employee number랑 같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div가 div와 같은 경우를 골라내야겠죠. 그리고 이 값에 스타트 타임을 가져와서 마이너스 16시간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변환할 때는 다시 16시간을 빼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룩업을 하는 거죠. 스타트 타임이 이 범위 안에 있으면서 제목이 4번과 같고 구분값이 출장인 값을 끌고 와서 스타트 타임을 마이너스 16시간을 한 값을 클리어 콜렉트를 하겠죠. 그리고 뭘 또 해야 되냐면 콜렉트를 또 해야 돼요. 콜렉트를 해서 콜책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add, date, add에서 또 찾아야겠죠. 컵, 텐던스에 마찬가지로 end 조건인데 date add부터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붙여넣고 여기서는 end 타임이겠죠. 마지막 시간을 가져올 거예요.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요. 내가 이 출장에 어떤 버튼을 누르던 해당되는 값을 가져와야 돼요. 첫 번째를 누르면 첫 번째를 가져올 수 있는데 두 번째를 누르면 첫 번째와 끝값을 가져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선택된 값에 해당되는 쉐어포인트 리스트를 찾아서 이 사이에 있는 값이겠죠. 그리고 4번과 9번 값이 같은 값을 찾는 거죠. 이 버튼을 누르면 시작 값인 스타트 타임 값과 마지막 값인 엔드 타임 값을 콜렉션에 넣어주는 거예요. 클리어 콜렉트를 하기 때문에 한번 초기화가 되고 콜렉트를 쓰기 때문에 레코드가 하나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도 해당 범위를 이렇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삭제를 해야겠죠. 삭제 버튼에 remove if를 쓸 거예요. 어텐던스의 스타트 타임이 크거나 같은 경우 데이트 타임 add min 콜 책의 밸류 값을 가져와서 또 16시간을 더해줘야겠죠. 엔드 타임이 작거나 같다. 데이트 add의 맥스 값이죠. 콜 책의 밸류 그리고 16시간을 또 더해줘야겠죠. 가로를 안 쳤네요. 조건이 여러 가지니까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할게요. 제목이 employee number이고 div가 div인 경우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을 한번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가 등록이 됐죠. 다음 달로 넘어가 볼게요. 출장을 한번 누르고 삭제 버튼을 눌러 볼게요. 삭제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휴가를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마찬가지로 삭제가 되죠. 리스트에 가보셔도 휴가와 출장이 삭제가 되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참고로 오늘 만든 앱은 두 개로 나눠서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퇴근 기록하는 부분 따로 저장해서 앱 만드시고 근태를 기록하는 이 부분도 따로 저장을 해서 앱을 만드시면 출퇴근 기록하는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PC나 아니면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데 적용을 해서 쓰실 수 있게 만들면 되고 개인별 근태를 입력하는 앱은 개인에게 배포를 해서 입력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